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헌법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을 배웠었는데 그 헌법에 기록된 인권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본권을 국가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본권 내용 중에서는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회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빨리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또 오늘의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권은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배웠고요. 혹시 이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어느 기관에 가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그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되게 강조했었죠.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원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헌법소원은 또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2쪽에서 25쪽을 펼쳐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준 이 PDF 파일 함께 펼쳐놓고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갈 제목은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권이라는 기본권을 배우면서 그 안에 근로의 권리라는 것,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내 뜻대로 자신의 의사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의 권리라는 건 단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권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했고 그 사회권 안에 근로의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최소한 그래도 인간적인 환경에서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고요.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는 제공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근로 조건을 위해서 개인은 국가의 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좀 크게 근로의 권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하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면서 근로자, 노동자, 사용자라는 말을 계속 할 텐데요. 먼저 근로의 권리에 나온 이 근로자는 노동자랑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임금이란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랑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임금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을 우리는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명확히 하고 오늘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의 기사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 기사는요, 실제 18세기 영국에서 한 공장에서 일을 했던 영국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의 나이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근로를 하는 어떤 한 소녀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꾸민 기사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장이 바쁠 때 소녀들은요,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온대요. 자, 하루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계산을 해보면 19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뜨악하시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번 볼게요. 하루 종일 15분, 30분, 15분 총 합치면 19시간 중에서 몇 시간 정도 쉬나요? 그죠? 쉬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자, 더 경악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게 된다면, 자, 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임금의 4분의 1이나 깎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선생님이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 당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요구한 권리가 사회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근로의 환경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도 많지만 선생님이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어제 안타까운 기사 하나를 접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을 당시 어제 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 경비원이 폭행을 당해서 결국 안 좋은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경비원 역시도 근로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의 그 폭행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존엄한 그 가치가 훼손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라고 해서 단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경비원이 최소한 정말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요구하기 이전에 국가는 미리 그런 근로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법들이 또 속히 또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교과서 22쪽을 함께 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2쪽에 이제 근로의 권리라는 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임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의 권리란 단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소한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또 이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권리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최소한 인간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고 하면 이 최소한이라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설정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혹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앞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는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근로자가 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 내용 오늘 배워야 될 이 근로기준법이든 노동 3건이든 이런 내용들은 정말 현실에서 필요한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근로기준법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내 문제다.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정말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면서 오늘 수업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선생님이 책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 제3조 한번 보세요. 자,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어떤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최저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결코 낮출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낮춰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다. 이번에 경비원 폭행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제8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폭행 금지. 자, 그리고 휴게 시간, 여러분들 쉴 수 있는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을 해 놓았고요. 또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근로기준법에 정해 놓았는데 그 나이가 바로
15세 미만인 자가 아니라 1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뒤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이 근로를 할 때는 연소자와 관련한 증명서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친권자의 동의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관계 증명서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를 해놔야 근로기준법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청소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청소년들은요, 특별히 보호를 받아요. 성인과 다르게. 그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또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여러분들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등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로의 권리가 있고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해놓았다. 그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이건 최소한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실 때 근로기준법 꼭 찾아보시고 근로기준법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노동 3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들의 권리,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여러분들 교과서 23쪽에 꼭 별 표시해놓고 밑줄 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제공해주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부터 계속 많이 언급이 될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일을 제공해 주는데 필요한 조건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조건들을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일을 하면 당연히 월급 받아야 되죠. 월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을 하면서 충분히 뭐 휴게 시간, 쉬는 시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을 하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필요한 뭐 환경 이런 것도 근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근로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이 노동자들은요. 단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단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 3권인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로자는 어떠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우리는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 조직입니다. 즉 혼자 힘으로 혼자만의 목소리로 어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훨씬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노동자, 같이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것이 노동조합이고요. 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단결권입니다. 여러분 단결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로 뭉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뭉쳐서 우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뭉칠 수 있는 권리다. 그것이 단결권이다. 자, 뭉쳤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휴게 시간 아까 있었잖아요. 휴식할 수 있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 점심시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 근로조건 향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우리는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휴게실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단체 교섭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논하다, 협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 사용자도 듣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개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임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단체 교섭권 가능하죠. 한 달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뿐더러 생활 자체가 안 된다. 임금을 올려주세요 라고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노동 3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용자가 그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듣고 나서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절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노동자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1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체 행동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 행동권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해서 사용자와 협의를 일단 진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수 있는 행동, 그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단체 행동권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일단 단체 교섭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쟁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행동을 우리는 쟁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쟁의 행위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업이라는 것은 생산활동이나 본인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를 파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개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처음에 이 단체행동권을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파업을 하면 이 사용자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자리를 채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노동 3권인 단체행동권은 엄연히 노동자들의 기본권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을 이유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넣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혹시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 3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그 근무 환경 속에서 이러한 노동권 침해 사례가 분명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있겠지만 책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해고, 두 번째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부당해고에서는 그 개념을 읽을 때 약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원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30일 전에 문서로서 글로써 부당해고, 그러니까 해고의 이유 또는 해고의 시기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회사 잘 출근했고 내일도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입니다. 두 번째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조직,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엄연한 근로자들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침해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회사에 면접을 갔어요.
그때 그 사장님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근로계약서에다가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명시하면, 그렇게 써주면 당신을 합격시켜서 우리 회사에 고용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건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결권. 그리고 교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체 교섭권. 그것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권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가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 노동위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안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구성되어 있는 이 행정부의 고용노동부라는 작은 부서가 있습니다. 작진 않지만 고용노동부라는 부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힘쓰는 부서겠죠. 그 고용노동부라는 부서 안에 있는 위원회가 바로 노동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중앙노동위원회 하나,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저기 세종청사에 있고요. 그죠? 세종에 있고요. 선생님이 알기로 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에 12개의 노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서울에는 영등포구에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노동위원회 자체가 노동권 침해당했을 때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행위를 당했을 경우, 노동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가서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이제 마지막으로 23쪽 그리고 25쪽 여러분들 책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밑에 해보자 부분을 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개명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근로기준법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근로자들은 성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뭐 근로시간이든 아니면 야간 근로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밑에 한 4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쪽 넘어가겠습니다. 해보자라는 부분, 가와 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가. 어떤 한 여사원이요, 부장님께 청첩장을 내밀면서 부장님 한 달 후에 결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할 거면 회사 그만두세요. 우리 회사는 결혼한 여성이 사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여성은 그저 기쁜 마음으로 청첩장을 드렸을 텐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그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또 결혼은요, 해고 사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노동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활동 1번. 가와 나와 관련한 문제점을 각각 써보자. 가는 결혼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한 점이 문제점이겠죠. 자, 나번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계약을 어겼으니 해고입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 노동조합에 나는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서에 작성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노동 3권의 단결권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썼다고 한들 이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자, 활동 2번. 가와 나에서 침해된 노동권을 어느 기관에 가서 구제받으면 되나요? 그죠?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있다라고 했죠. 노동위원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당해고, 평소처럼 일했는데 내일 당장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요. 부당노동행위, 아까 전에 단체교섭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휴게 공간이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내일 뭐 오후 3시에 뭐 3학년 1반 교실에서 이런 단체 교섭권을
하겠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통보했는데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매번 거절을 해요. 이것도 노동 3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행위죠.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26쪽 보시면 문제 8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진 않고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8가지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개학이 돼서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